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마우스를 쥐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마우스, 혹시 로지텍 아닌가요? 전 세계 프로게이머들이 사용하는 마우스 브랜드를 조사해보면 절반 가까이가 로지텍입니다. 키보드도, 웹캠도, 헤드셋도, 어딜 가도 그 로고가 보입니다. PC방 책상 위에도, 사무실 책상 위에도, 집 컴퓨터 옆에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지텍은 미국 회사도 아니고 일본 회사도 아닙니다. 스위스 회사입니다. 시계와 치즈와 알프스로 유명한 그 스위스에서 어쩌다 전 세계 컴퓨터 주변 기기의 왕이 탄생한 걸까요? 오늘 로지텍의 탄생부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치열한 생존 전쟁, 그리고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비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981년 스위스 사과 마을에서 로지텍이 탄생했습니다. 창업자는 3명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한 스위스인 다니엘 보렐, 이탈리아인 피에르 루이지 자파코스타, 그리고 올리베티 출신 엔지니어 자코모 마리니. 이 셋이 모여 회사를 세운 곳은 실리콘밸리의 화려한 사무실이 아니라 스위스 농장 창고였습니다. 스위스판 차고 창업인 셈이죠. 이름 로지텍은 어디서 왔을까요?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프랑스어 로지시엘의 앞 두 글자, 여기에 테크를 붙인 겁니다. 원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초창기, 이들은 한 대형 스위스 기업을 위한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됩니다. 낙담할 법도 한데 이들은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당시 일본 기업 리코가 그래픽 인터페이스용 워크스테이션을 만들면서 마우스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로지텍은 1982년 첫 번째 마우스 P4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판매 가격은 $299, 지금으로 치면 1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팔렸을까요? 초기 기준으로 상당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창업자들은 확신했습니다. 이게 미래다. 1980년대 중반, 로지텍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계약이 성사됩니다. 바로 HP와의 OEM 공급 계약입니다. 로지텍이 마우스를 만들면 HP 브랜드를 달아서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로지텍 이름은 박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격은 수백 달러에서 점차 대중 가격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중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버튼짜리 마우스를 출시하며 이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PC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우스까지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보통 회사였다면 바로 무릎을 꿇었겠죠. 로지텍은 달랐습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1985년 로지텍은 미국 소매 시장에 3버튼 마우스 C7을 $99에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CMOS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해 마우스 반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단순한 부품 공급자가 아니라 기술 혁신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1988년 로지텍은 스위스 증권거래소에 상장합니다. 아일랜드 코크와 대만 신주에도 공장을 세우며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로지텍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한 건 무선 기술이었습니다. 사실 무선 마우스의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이릅니다. 1984년 로지텍은 초기 무선 마우스 개발 흐름에 참여한 주요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 진짜 혁명이 일어납니다. 로지텍은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RF 무선 마우스, 마우스맨 코드리스를 출시합니다. 이제 마우스와 컴퓨터 사이에 물리적인 시선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로지텍은 또 다른 승부수를 던집니다. 1990년대 초에 왼손잡이용 마우스, 오른손잡이용 마우스, 대형 마우스를 따로 만들어 출시했습니다. 마우스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발상, 이게 로지텍의 철학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로지텍의 새 도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게이밍 시장이었습니다.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퀘이크 같은 게임들이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이 등장하고 게이머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일반 유저와 달랐습니다. DPI가 높을수록 클릭감이 정밀할수록 환호했습니다. 로지텍은 로지텍 G 브랜드를 만들어 게이밍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G 시리즈 마우스와 키보드, 헤드셋은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 표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죠. 특히 광학 센서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죠. 1995년 트랙맨 마블 트랙볼에 처음 광학 기술을 적용한 로지텍은 이후 레이저 마우스 시대까지 기술 선점을 이어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로지텍은 게이밍 헤드셋 전문 브랜드 아스트로 게이밍을 8,500만 달러에 인수합니다. PC 게이밍을 넘어 콘솔 게이밍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로지텍의 성공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 하나 더 있습니다. 로지텍은 스위스 회사입니다. 이게 단순한 출신 정보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삼성, 줌. 이 회사들은 서로 엄청난 경쟁 관계입니다. 그런데 로지텍은 이 모두와 협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줌과 협력해서 영상회의용 제품을 만들고 애플과는 아이패드 키보드를 개발하고 메타의 퀘스트 헤드셋용 스타일러스도 만듭니다. 어느 진영에도 치우치지 않는 스위스식 중립이 로지텍의 무기가 된 겁니다. 로지텍이 40년 이상 1위를 유지한 또 다른 비결은 촘촘한 포트폴리오입니다. M 시리즈는 보급형 대중 라인, 학생, 일반 사무직, 처음 컴퓨터를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대의 제품군입니다. 전 세계 어느 편의점 주변 전자제품 가게에서도 볼 수 있죠. MX 시리즈는 전문가용 프리미엄 라인, MX 마스터는 그래픽 디자이너, 개발자, 크리에이터들이 사용하는 마우스입니다. 엄지손가락 휠, 초고속 스크롤, 최대 세대 기기 동시 연결까지. 2026년 1월 로지텍은 새 플래그십 MX 마스터 4를 출시하며 프리미엄 라인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G 시리즈는 게이머용입니다. 초경량 디자인, 광학 센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RGB 로고까지. 그리고 이 모든 제품을 하나로 연결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유니파잉 리시버입니다. 손톱만한 USB 동글 하나로 마우스, 키보드 등 로지텍 기기 최대 6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꽂으면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작은 기술 하나가 로지텍 생태계 안에 사용자를 묶어두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순탄하기만은 않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관세가 본격화되자 MX 마스터 3S 마우스는 20%, MX 키즈 S 키보드는 18%, K400 플러스 키보드는 25%, 전체 제품의 51%가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비자 반발이 거셌죠. 또 하나의 위기는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CEO 하네케 파버가 팟캐스트에 출연해 연구 마우스 아이디어를 언급했습니다. 한 번 사면 영원히 쓸 수 있는 마우스인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구독료를 낼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의 반발이 폭발했고 로지텍은 즉시 해당 계획은 없다고 해명해야 했습니다. 혁신이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니라는 교훈을 얻은 셈이죠. 스위스 사과마을의 농장 창고에서 시작해 올라선 회사 로지텍. 마우스 하나를 더 잘 만들겠다는 집착이 4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선 기술을 먼저 열었고 게이머를 먼저 품었고 모든 플랫폼과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손톱만한 USB 동글 하나로 수억 명의 손을 자신의 생태계 안에 묶어뒀습니다. 관세 전쟁도, 구독 마우스 논란도 위기마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며 살아남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도, 레이저도 논보지 못한 자리, 로지텍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도 로지텍 제품을 쓰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애정하는 주변 기기를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